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 변호가 필요했던 그때 신라는 세 번째 여왕 진성왕을 추대했다. 당시 진골 귀족들은 치열한 왕위쟁탈에 혈안이 돼 있었다. 지배층의 권력 다툼, 민생은 애초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 잇따른 기근과 폭정에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가장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고 느꼈던 학자 최치원. 그가 침묵을 깨뜨렸다. 중앙에서의 진골 귀족들의 권력 독점과 횡포, 지방에서의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붓을 들었습니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제안한 10가지 개혁안 시무 10여 조. 이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시조설화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경 박혁거세는 경주평야에 자리 잡고 있던 6부족의 우두머리들에게 추대되어 신라를 세웠다. 신라의 국호는 왕의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을 지녔다. 이름처럼 신라는 7세기 중엽 주변국을 평정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단일민족 통일국가를 세웠다. 찬란했던 천년 역사를 이어온 신라. 분열은 건국 당시부터 도입했던 골품제에서 비롯됐다.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특권과 제약이 부여되는 신분제도. 왕족인 진골은 가장 높은 관등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하급 귀족인 6두품과 5두품 그리고 4두품은 오를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명확했다. 28대 임금인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대가 끊어졌다. 진골들도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자연히 이들의 왕권 쟁탈은 날로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흔들리는 왕권은 나라마저도 위태롭게 했다. 신라의 31대 임금인 신문왕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국가교육기관인 국학의 설립이었다. 여기는 경주 향교입니다. 신라시대 신문왕인 682년 6월에 이렇게 국학이 설립됐던 자리예요. 학생들은 이제 15살부터 30살까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공부를 거치면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수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신라의 17간등이 있었는데 10등급인 남아, 그 다음에 대남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국학에서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귀족 자제들을 뽑아서요 관리 양성에 힘썼던 유교의 요람이었습니다. 중국의 국자감을 본떠 만든 교육기관 국학. 설립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 문화를 연구하거나 왕의 권유가시를 위해 비문 제작에 치중했다. 그러나 후기에는 관리 양성에 더 중점을 두어서 성적으로 중간 관리를 뽑아 쓰는 독서 3품과를 시행하기도 했다. 국학은 유교를 통해 진골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보관이었다.
이처럼 신라 하대 임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회개혁과 왕권 강화였다. 49대 헌강왕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강왕은 당나라 빈공과 출신자들을 우대했다. 헌강왕은 최치원에게 시독 겸 한림학사 벼슬을 하사했다. 시독은 유교 경서 강의를 하는 직책이고 한림학사는 국서를 작성하는 중책이었다. 최치원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 이는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임금은 인제 최치원을 알아보고 곁에 가까이 두고자 시독 겸 한림학사 벼슬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헌강왕은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학자에게 수병부시랑이란 국방차관의 역할도 부여한다. 군제개혁은 신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요인, 즉 진골들의 특권을 막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최치원을 적극 등용했던 헌강왕. 그는 어쩌면 신라 사회 개혁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임금과 신하. 하지만 헌강왕은 개혁의 날개를 펴기도 전에 급서하고 만다. 임금의 죽음과 함께 최치원도 위기를 맞게 된다. 최치원은 신분이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속한 육두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랄까 인재 등용 같은 것을 주장했을 것이기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진골 귀족들에게는 그리 기분 좋은 그런 정책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견인이었던 헌강왕의 서거. 최치원은 외직으로 물러나야 했다. 당나라에서는 신라 사람이라 그 뜻을 다하지 못했고 신라에서는 육두품이라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한직으로 내몰린 지 8년이 되어갈 무렵 최치원은 천령, 즉 지금의 경남 함양태수로 부임한다. 지리산 동쪽에 위치한 작은 고을 천령. 최치원이 부임한 첫 해 큰 비에 홍수가 났다. 사실 이 지역은 상습 범람 구역이었다. 그동안 부임해온 다른 태수들은 제방공사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최치원이 고안한 방법은 달랐다. 그것은 나무였다. 최치원은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리산의 나무를 옮겨다 심었다. 이는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주민들, 최치원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했다. 백성들은 이내 고을태수의 계획과 방법에 동감했다. 한 그루씩 옮겨 심은 나무는 숲을 이루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재해를 막아낸 최치원의 지혜.